자, 그럼 이제 또 달려봅시다. 첫 번째 지문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인데, 법지문에서는 어쨌거나 조건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 이걸 인식하는 거야. 법은 무조건 조건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뭐뭐하면 뭐뭐하다라는 형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나 뭐뭐한 경우 이런 말들이 중요하다. 경우 1, 2, 3. 그러니까 조건,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법률 개념 용어로 무엇이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법적인 이런 제재를 가한다. 이런 식의 경우가 있고, 단 뭐뭐한 경우를 두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는 경우.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조건을 정리하고 경우를 정리하는 것이 법지문을 읽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이 뭐냐면 사안별로, 건건이라고 그랬지, 사안별로 법률을 적용한다. 사안별로 적용한다라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는 지문에서는 요것이 주를 이루는 지문을 뽑아놨어요. 2개 지문을. 요거 사안별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법에서는요 심각하지가 않아요. 법의 논리 적용이라는 건 심각하지. 왜냐하면 주관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되게 추상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원칙적으로 하나는 하나씩, 한 사안은 하나의 사안으로만 처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을 한번 샥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수능에 나와서 더 유명해졌지만 수능에 나오기 전부터 이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논리와 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올해 수능 EBS 수능 특강에 피론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회의주의자. 회의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의심을 품는 거지. 그러면서 어디다 의심을 품냐면 진리란 가능할까? 진리란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피론은 항상 뭐였어요? 진리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피론은 그거 확정하기 어려운데 일단 유보하자. 이런 선생이었어. 그러니까 그 학원 가면 다 망하는 거야. 이게 맞습니까, 선생님? 그러고 막 따지면 일단 복잡하니까 유보하고 우리 아는 것만 할까? 이렇게 되는 선생님이란 말이야. 뭔 말이겠어? 그게 피론이었어, 피론. 그와 함께 또 하나의 회의주의라고 볼 수 있는 양반이 이 사람이에요. 프로타고라스. 알겠어요? 프로타고라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였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인간의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 중심적 사고구나. 진리로 보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 인간이 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라는 거 보편 인간이 아니라 개별로서의 인간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그 얘기는 결국 뭐야?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거든. 그럼 뭐야? 진리라는 걸 명확하게 땅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회의주의의 자 중에 하나여서 예측컨대 피론에 대한 회의주의가 지문에 나온다고 했을 때, 연계돼서 나온다고 했을 때 다른 회의주의, 심지어 데카르트까지 연결해서 가나 형태의 지문으로 낼 수도 있는 녀석이죠. 무슨 말겠어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어쨌거나 프로타고라스는 자 그런 말을 했었다. 이 아저씨 스승님이 그 유명한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유명한 말씀하신 데모크리토스예요. 알겠죠? 이 아저씨가 엄청 유명한, 지금으로 치면 학원 강사인 거야. 일타야, 일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번 1년 동안 강의하면 수강료를 얼마를 받으면 배 한 척 값을 받을 정도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배경 설명 살짝 해줬고, 자,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락부터. 자, 변론술을 가르치는, 변론술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변호술 정도? 논리적으로 싸우는 방법이에요. 어디서 싸워야 되냐면 법정에서 싸워야 되거든. 그래서 변호사, 로스쿨 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사설 로스쿨 같은 거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하여간 높은 수강료를 내고 많이들 이걸 배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배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에게 뭐야 이거? 에우아틀로스. 이름이 어렵네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지문을 작성한 사람이 글쓴이가 P와 E로 딱 바꿔줬어요. 우리가 편하게. 자, 그런데
이가 P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P는 이를 미쳤죠?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선생님 수업 들으면 국어 1등급 나와요? 아이, 그럼 나오지. 그럼 제가 수능 보고 1등급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1년치의 수강료를 그때 결제도 될까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미친놈 나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치? 나는 1등급이 되게 가르쳐. 근데 네가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놈아. 가, 임마. 너 같은 정신자세는 글러봤어. 그럴 텐데 이 아저씨 뭐야? 워낙에 자신 있는 거야. 워낙에 자신 있으니까 뭐 그러든지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스토리니까 그냥 쉬워. 그런데 이는 그 다음에 A, B, C, D, E에 받아들였다 이런 거 나오자마자 해결하셔도 돼요. 어휘 문제라는 게 딱 느껴지죠? 받아들였다, 수용하였다라는 한자가 떠오르잖아. 그렇지? 그의 제안을 나는 수용하였다.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수치하였다라는 말로 바꿨어요. 수치는 보통 어디다 써요? 수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편물 할 때 많이 써요. 수치인 불명. 그렇게 해서 되돌아온다거나. 그런 물건, 물질적인 걸 받을 때에 수치인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건,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단 제안이니까 제안은 보통 우리가 수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자하고 우리말의 거의 75%, 80%를 차지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말을 놓고 그 순수한 우리말을 한자로 어떻게 바꿀래? 한자를 놓고 순수한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래? 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받아들였다는 순수 우리말인데 그걸 한자로 한번 바꿔본 거고요. 수용하였다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리 스토리로 치면 애가 그래 1년 하고 너 1등급 반드시 다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얘가 수능 날이 됐는데 수능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야 어떻게 잘 봤어? 그랬더니 수능 시험 안 봤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오씨 그럼 너 시험을 안 봤는데 어떻게 수강료를 내요? 1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1년 더 해보려고요. 그러고 오는 거야. 그 올해도 지나서 1등급이 되면 내가 2년치 낼게요. 이러고 매년 다니는 거지 미친놈이. 무슨 말이겠어? 그럼 나는 미치는 거지 얘 때문에. 무슨 말 알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송을 안 해 얘가. 속이 터지는 거지 스승이. 그래서 보이지 않고 그러자 P가 E를 소송하였다. 자 이제 법률로 들어가는 거야. 법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P는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계약은 알았고 P의 주장 정리지. P의 입장 정리가 딱 들어가야지. 주장하였다. 자 따옴표 딱 있으면서 말이 나와요.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재판에서 승리할 거야. 그러면 승소하게 되면 판결에 따라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돈을 안 준대요 하고 한 거니까 판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강료를 받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면 이거 승리한 거고 패하면 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되네. 그래서 말 되네. 그렇지. 판결에서 P가 승소하게 되면 수강료 주세요. 제자가 왜 그따위야? 이렇게 되면 수강료를 주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거 계약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스승님 돈 못 받으시겠는데요? 꽝꽝 때리면 뭐야? 누가 이긴 거야? 제자가 이긴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네가 승소를 드디어 했으니 내게 수강료를 내거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주 그럴듯해요. 말 되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제자가 뭐라 그러는 거야? 자, 이도 맞섰다. 뭐라고? 이번에 이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이의 주장. 자,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건. 제가 승소하면, 자, 얘도 마찬가지. 자기가 승소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결에 따라 돈을 내요, 안 내요? 제자가 이겼습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진다면, 패소하면, 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이겨야 수강료를 낸다 그랬으니 계약에 따라 또 안 내는 거지. 됐지? 엄마?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둘이가 똑같아. 주장이. 무슨 말 알겠지? 여기서 승소가 누가 승소하느냐? 얘가 승소하는 케이스, 얘가 승소하는 케이스가 되어 있을 뿐이지 결론은 스승의 주장에 따르면 스승이 받는 거고 결론은 제자의 주장에 따르면 제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뭐가 되는 거야? 자, 딜레마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적 난제가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딱 들어가면서 봐라. 논리적 난제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이 실제적으로 수능에 출제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뭐 어디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그냥 당황했어요. 왜 당황하지? 이 논리적인 논리 관계를 뭔가 정리가 잘 안 돼. 당황하는 거야. 어떻게 둘 다 이길 수 있지? 이 말이 되나?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애쓰는 거지. 그럼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내가 지금 해놓은 건 뭐야? P의 입장에 의하면 승소하면 이기고 패소해도 받고, E의 입장에서 말하면 승소해도 받고 패소해도 받는다. 양쪽 다 받는다라고 했군. 특이하네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하여 이 녀석이 난제구나라는 걸 그냥 바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얘를 뭔가 논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논리적 정리는 어디로 갈까? 뒤에서 할 거거든. 얘를 해결해야 되니까. 뭔 말 알겠어?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 알겠어? 특히 논리 지문에서는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뭔 개소리냐면 그 말을 읽어보면 현실 속에서는 절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나와. 무슨 말 알겠어? 무슨 말 알겠어? 국문선생이 여탕에 들어갔다면 국문선이 여자임에 틀림없다. 이런 게 나온다고.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바로 와닿잖아. 야, 내가 본 그 인간이 남자인데 무슨 개소리야. 이게 뭐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논리에서 따질 때는 그냥 논리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뭐 하면 뭐 하다가 크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참이 되고 거짓이 되고 하는 거야. 그걸 현실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주에 불국사가 없고 평양에 불국사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상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냥 논리로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희한하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얘가 해결해 줄 테니까, 글 쓰니까.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다만 만만한 중요한 건 뭐야? 이건 논리적이지만 이거 상대적인 게 뭐야? 데칼코마니가 법률가들이라고 그랬죠. 법률가들은 이것을 난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데칼코마니가 지금 뭔 거야? 논리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을 구분하여 보여주겠다는 거지. 자, 우선 띠딩. 자, 우선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여기 만 나오니까 여기가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바로 우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린 뭐 하는 거야? 아하, 순서대로구나. 1단계, 2단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얘는 과정을 지금 전개 방식으로 하여 과정이 시작됐어. 그럼 1단계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자,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한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그랬어요. 자,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선 살펴야 되는 게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자, 이런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강료 지급이라는 법률 효과. 그러니까 법률 효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법률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계약이 완성되었다. 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너는 채무를 갖고 얘는 채권을 갖고 언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막 이런 것들. 무슨 말이겠지? 그런 용어들하고 친해야 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얘기가 아니야.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자, 뭐라고? 이놈의 계약은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한 효과. 자, 언제나 법은 뭐라 그랬어?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법적인 조건과 법적인 효과가 연결되는 조건문의 형태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 계약 자체는 수강료 지급, 이게 효과죠. 이게 수강료를 지급하는 거, 법적인 결과, 효과가 되는 거, 법적 효과.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실현되지 않은 사건의 어떤 사건의 실현이 필요하다. 항상 이런 구조다라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해지라고 선생님이 뭐라는 거야? 법지문들을 짜자자자자자 깔아놓은 거야. 그럼 얘를 연속적으로 우르르 읽으면서 친해져야 된다는 거지. 내 말 알겠지? 그럼 법지문에 친해지면 다른 지문을 읽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이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일정한 효과가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한다. 아하, 이렇게.
요런 것들을, 요런 효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적 요소, 그것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날지 말지에 대한 제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주는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한답니다. 부관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자,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걸 부관이라고 한다. 자, 이런 식의 말을 읽는 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좀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돼. 안 친해지면 큰일 나이. 자, 부관이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덧붙이는 이라는 것도 해결해 볼까요? 덧붙이다. 부가하다. 부가라는 건 말 됐는데 덧붙이다. 더하다. 첨부하여 더하다. 괜찮은데 얘는? 부가하다. 괜찮습니다. 제한을 부과한다. 자, 요 녀석이 답이군요. 적절한 거니까. 부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또 데칼코마니 둘로 나눴네요. 자, 요 사건이 실현이 조건이 되어서 법률적인 효과 수강료 지급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효과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혹은 나타날 수 없게 만드는 녀석을 우린 제한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부관이라고 한다. 근데 부관은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기한과 조건. 이 말은 별로 어렵지 않네요. 조건이란 말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쓰는 말인 거고, 얘는 법적인 부관이라는 용어로 쓸 때 법률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지만.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주겠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자, 기한 설명했어요. 기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당연히 뭐야? 기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만 딱 기억하면 되죠. 뭐? 그렇지. 확실히 발생. 이 녀석의 특징은 뭐다? 확실히 발생할 녀석을 기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 구조에서는 항상 뭐야? 한쪽이 정리되면 다른 쪽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한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정리를 못했다 하더라도 얘랑 데칼코마니 구조라는 걸 알면 뒤에 것을 정리하다가 대립되는 말을 핵심으로 딱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뭔 알겠지? 그게 초반의 연습이야. 자, 그러면 다음 조건을 봅시다. 조건은 뭐라 그러냐?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아하, 이거 뭐야?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요게 대립이지. 됐지? 요거예요. 확실히 발생할 것을 기한이라고 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이해되지? 수능이 11월 18일이다. 그때 수강료를 내도록 해라. 그럼 뭐야? 그 날짜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오지. 그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 시험에서 네가 만점을 맞으면 수강료를 내거라. 그럼 뭐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얘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말들이 어려워서 그랬지, 이 말은 별로 어렵지 않죠. 유통기한, 이거 우리 알잖아. 무슨 말이겠어? 일상에 쓰는 말이야. 이게 조건이야. 이 조건이 충족되면 뭐 할게? 이건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뒤로 가면서 좀 쉬워졌어. 자, 대신 얘를 묶은 말이 부관이라는 법적 용어인데 얘가 흔히 등장하는 말은 아니에요. 흔히 등장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따라가는 연습, 그거만 해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다. 얘를 또 둘로 나눴어. 얘를 나누기를 일단 발생시키면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다 그랬어요. 자, 얘는 소멸시키는 거. 해제, 그것으로부터 해제.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군대에서 제대하면 우린 뭐라 그러냐면 전역이라 그랬어. 오케이. 근데 방위가 있어. 방위. 오케이, 방위. 옛날에 이제 현역 군인이 있고 방위라고 있었어. 지금은 없어져 사라져 버렸지. 지금으로 치면 뭐지 그거 저 뭐라 그러냐 그거 저 무슨 요원? 공익. 공익 비스무리한 거 있었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뭐 이렇게 고지선 막 나눠주고 막 이런 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 한 1년 정도 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집이 해제라 그랬어. 해제. 소멸된 거지. 무슨 말이겠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의무가 해제된 거야. 무엇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이 아니라 걔는 기한이었어. 날짜, 몇 년, 몇
딸 하면 끝 이렇게. 자, 그 해제가 그런 해제에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다? 발생시키는 것. 뭔가가 발생됐다. 끝났어. 자, 그럼 여기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쨌거나 법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뭘 하고 있는 거야? 기초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용어들을 알아야 이게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았냐? 이해됐지? 자, 그렇게 갔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10번째 단락 가서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서 자, 세 번째 단락.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료되든가 뭐뭐 하든가 조건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혹은 경우예요. 경우 원. 경우 첫 번째.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상소. 다시 얘기하면 항소나 상고야. 항소나 상고. 이거 우리가 뉴스 보면 많이 나와요. 항소했다. 1심에서 항소하여 2심에 가서 무죄 판결이 났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그럼 3심제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보조적인 설명으로 상식으로 내가 써놨어. 그지? 그러면 1심에서 판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고 또 2심에서 불복하면 3심제 마지막 3아웃 마지막 상고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완전히 판결 나면 넌 감옥 가. 넌 무죄 하게 되는 거지. 이걸 합해서 그냥 상소라고 한 거예요. 상소. 자, 상위 기관으로 판정을 옮기는 것. 상위 법정으로 옮기는 것. 그걸 말하고요. 자,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자, 상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됐죠? 결론. 뭔가 조건이 만들어졌지.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도 뭔 일이 벌어졌냐면 최종으로 사안이 종결돼 버렸어요. 따단 사안 종결. 자, 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법에서는 이게 심하다고. 자, 상소를 기간 안에 제기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된 경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당연히 항상 케이스,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이 케이스나 저 케이스나 막 가려내야지. 오케이? 이 용어를 쓸 거냐, 이 용어를 쓸 거냐, 가려내야지. 든가 했으니까 또 나온다는 얘기지. 그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든가 하면 두둔. 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뭐였다는 거야? 대법원 최종 판결이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 자, 선고되면 두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뭔가가 종결된 거야. 뭔가 최종이야. 마무리가 지어진 거야.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면 조건 완성.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 두둔. 자, 뭐야?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투는 건 우린 어디서 다퉈? 법정에서 다투는 거지. 그럼 법정에서 다툴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소송이 안 된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 재판을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판결을 다툴 길이 더 이상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결론 확정, 판결 확정이라고 한다. 판결이 선고되고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 끝났다는 건 뭐라는 거야? 내가 아이코 상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버렸네? 날짜가 지나버렸네? 어떡하지? 끝났어요. 이렇게 되거나. 무슨 말이겠어? 상소하고 상고하고 다 항소하고 상고하고 뚝뚝뚝뚝 올라가서 최종 판결 딱 나왔으면 뭐야? 더 이상 다툼이 불가능하다. 이해됐지? 다툼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달라고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아니구나. 안 끝났구나. 자, 판결에 대하여는 이렇게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자,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대로 이어서 뭐라고 했어? 중요한 말. 이 말 정도는 우리가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기판력. 이런 거 이제 상식적 단어 됐어, 우리한테는. 이거 상식. 기판력이라고 한다. 자, 기판력이라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났다라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다툴 수 없다. 두둔 중요한 거야. 얘한테 제일 중요한 말이 기판력이 생기게 되면 서술어가 뭐야? 소송을 다툴 수 없다 그랬잖아. 그치? 소송을 다툴 수 없다. 소송이 불가하오. 재판이 불가하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말이 뭐라는 거야? 같은 사안으로. 두둔.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 되는 거지. 항상 이런 조건들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 출제자의 포인트는 뭐야? 소송할 수 없다를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을 할 수 없다가 선택지 만드는데 1단계, 초보 단계 선택지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그냥 평이하게 축축축축 풀 수 있어. 여러분들 수준은 그냥 1등급 빡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2단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뭐야? 이런 거. 조건을 넣는 거. 무슨 말 알겠어? 같은 사안이란 말을 싹 바꾸는 거지. 동일 사안에 대하여 라는 말에 대해서 살짝 뭔가를 바꾸어서 쇼를 하는 거야. 그런 거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얘는 가볍게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서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뚜둥 포인트는 뭐야? 계약서를 제시 못해서 확정됐다. 확정됐다면 기판력을 가졌겠군.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반복되지 계약서 발견하도록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즉 같은 사안. 여기서 같은 사안의 사례로 쓴 게 바로 뭐예요? 계약서. 얘가 저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계약서 쓰셨나요? 그럼요. 이건 정상적 계약이에요. 계약서 내세요. 주머니 넣어 가져왔는데 없어졌어요. 몇 시까지 제출하세요. 아이고 못 찾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판결. 돈을 받을 수 없음. 계약을 증명할 수 없음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거지. 집에 가서 낙담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생각남. 야 자동차 그 함에다 내가 넣어놨는데 바보 집만 뒤졌잖아. 딱 이렇더니 진짜 있어. 법정이가 들고 뛰어가면 뭐라? 판사가. 끝났어요. 기판력이에요. 같은 사안으로 다시 할 수 없어요. 계약서는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확정, 이 원 케이스든 투 케이스든 확정이 되기만 하면 기판력을 갖게 되면서 뭐 같은 사안, 요거 안 됨.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사례로 계약서 넣어준 거고. 오케이. 자, 그럼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고 문제로. 자, 네 번째 달라고 이제 진짜 넘어가 볼까요? 다시 못한다 해놓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모순된 확정 판결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이 나왔네. 이 같은 사안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법원이 판결이 뭐야?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순 판결. 모순된 판결을 피하기 위함. 이거 이유니까 또 중요하지. 이유니까 중요하죠. 밑줄은 없지만 만약에 밑줄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하느냐? 기판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뭐야? 답은 이거지. 문맥에 따라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달라.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조건,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단. 자, 뭐야? 조건이 뭐라는 거야?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따단 연결되는 거지.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소송이 허용된다. 다툼이 가능하다. 소송이 가능.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버렸지? 요 조건, 그 다음에 뭔가 결과. 항상 이렇게 연결되는 거면 잘 정리하면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의 판결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왜? 새 사정이니까. 같은 사안에 대한 모든 판결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새 사정이니 무슨 판결이 나올 리가 없죠. 새로운 사안이니까. 자, 보는 것이다. 위 예에서 들었던 계약서의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안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 계약서는 이건 써먹을 수 없겠지만 결국 뭐는 써먹을 수 있다는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만료라는, 이게 이제 사례로 써먹은 거지. 기간 만료라는 새로운 사정이 생기게 되면. 따자. 이 아저씨가 왜 이런 거 써먹었나 했더니 일단 기판력이 제일 중요해서 써먹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기한. 기간. 이런 것들이 기한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연결하려고 써먹었나 보구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서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 포인트 어디 연결됐어? 기간 만료라는 것은 바로 기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됐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단락. 이제 문제풀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자, 밑줄 친 기억 나왔네. 기억.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따져보자. 소송 전개. 그럼 밑에 거 보고 문제 풀란 얘기네. 소송 전개 지금부터 정리할 겁니다. 1단계. 소송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 아닌데. 대한 소송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아하, 어떻게 되는 거야? 1단계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E의 승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뭐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됐지? 승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 무슨 조건? 내가 재판에 나가서 승소하면 돈 낼게요 하는 조건이 아직 됐지.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이후에 P는 다시 소송할 수 있다. 자, 이게 여기 승소했는데 여기에 누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P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P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E가 승소하게 됐어요. 왜냐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말 재판에서 승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이거 뭐야? 계약서에 따라. 연결하면 계약서에 따라 E가 승소. 그럼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판결 확정 후에 다시 소송할 수 있다. 뚜둔. 자, 이거 뭐야? 또다시 피해 소송. 또다시 피해 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상소했다는 거지. 상급 다시 2심 판결을 원했다는 거지. 불복하여. 됐지? 판결에 불복하여. 자,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소송에서 결국 P가 승소한다. 뚜둔. 두 번째로 어떻게 된다? P의 승소로 끝난다. 두 번째 재판에서 P가 승소로 끝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야? 계약서에 따라. 계약서에 따라. 그럼 하나씩 가져온 거야. 얘 말대로 얘가 승소하잖아. 그치? 법원의 판결이었어 그냥. 그지?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내가 패도 계약에 따라 돈 받을 거라 그랬지? 그 요거 하나 써먹고 요거 하나 써먹은 거네. 됐지? 결국 이 두 개의 딜레마를 단계별로 펼침으로 하여 P가 이기게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게 누가 이긴 거야? 법률가. 누구들은 왜 이걸 논리적 난제로 생각하니 멍충이더라. 한꺼번에 놓고 하니까 그렇지. 법은 안 그래. 간단해. 먼저 그냥 누가 소송했어? 네가 오케이. 재판하는 거야. 조건이 안 됐다고? 그럼 너 승소 딱 해버린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새로운 사안 나왔어? 안 넘어오지 말고 새로운 사안 나왔어요. 제가 드디어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거 다시 시작.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 자, 그래서 얘가 결국은 P 아저씨가 프로타고라스가 결론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어. 그렇지. 모든 게 다 기판력을 생겼단 말이야.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하여 이 문제의 두 차례 판결에서 해결할 수가 있더라. 그리하여 이제 그러면 E의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아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판정은 확정이 된 것이고 새로운 사안은 없을 테니까. 이런 얘기지. 이해됐지? 결국 뭐여서 새로운 이거 뭐야? 사안이 뭐야? 새로운 사안이 있어야만 혹은 그 경우가 있었잖아. 새로운 사안이 있어야만 또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안이 없어. 기판력 가졌어. 그러면 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이렇게 끝나는 거죠. 됐죠? 자, 일반적인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지문이에요. 두 관심을 끌게 던져놓고 이 뒤에 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기본을 다져준 후 사례를 설명하면서 딱딱해주는. 그럼 이 정도는 지금 봐봐. 이게 2015년이에요.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어려운 지문들의 시작점에 있는 거야. 시작점. 그게 발전하여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지문이 엄청 길어진다 그랬지.
엄청 길어져서 더 전문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랬지. 다음 단계는 뭐야? 엄청 길어지는데 애들이 힘들어서 지문이 짧아졌다 그랬지. 짧아지면서 기본적 설명을 안 하는 거지. 와, 이렇게 공부했었던 지문들이 다 여러분들의 상식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또 연기 지문이 있으니까 다 공부했잖아 니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자는 건 뭐냐 그랬어요?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그랬어요. 자, 기한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였어요? 기한이라는 것의 특징. 확실히 발생할 것. 땡. 됐지? 승소라는 건 얘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죠.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고요.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그렇지. 장래 확실히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도 있거나 둘의 공통점은 장래, 미래. 똑같고요. 계약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해제 조건 요거 소멸.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이 유지되고 있던 효과를 소멸. 그렇지. 해제, 소멸 두 단어씩 그냥 딱 갖다 넣었지. 끝났고요.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판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지? 두 가지 경우 있어. 상소 기간에 하지 않으면 종결되거나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 선고가 되면 또 끝난다. 기판력이 간다. 두 가지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되거나인데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명확하게 보세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뭐뭐 한다 그랬어.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의 모순된, 이것도 우리가 정리한 건데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 원인이지, 원인. 왜 기판력을 주느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모순된 판결하면 법원이 뭐요? 법원이 뭐가 되는 거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 따사. 자, 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기억에 대한 추론은 적절한 거. 자, 기억 어디 갔어? 여기. 소송의 전개, 요거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뭐라 그랬을 거야? 얘는 계약상 시험 보고 나면 시험이 아니지. 승소만 나한테 돈 준다 했어요. 수강료 낸다 했어요. 근데 얘가 수강료를 안 내려고 얘가 재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얘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해됐지? 그치? 그럼 E는 뭐라 그러는 거야? 계약에 따라 아직 승소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를 판단할 때 이거 그렇게 아주 쉬운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요거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항상 어려울수록 우린 뭘 해야 돼? 단계별로 거쳐야 돼. 단계별로. 앞을 먼저 생각해봐. 앞을 먼저.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냐. 오케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냐. 얘가 그럼 할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지. 무슨 말이겠어? 유효하다고 판단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계약상 얘가 승소하면 나한테 수강료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승소를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되는 거. 아니, 시험이래 자꾸. 재판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를 안 해요, 이놈이. 문제 있지 않아요? 근데 계약상에 재판에 참여할 거란 말을 언제 할 거란 말을 안 넣었지. 무슨 말이겠어? 계약을 들먹거릴 수는 있으나 실제 재판의 상황에 가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계약상은 상관이 없습니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P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건덕지가 사실은 없는 거야. 뭔 말이겠어? 그 계약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면 하고 막 상황을 생각하면서 막 내가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 시험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재판장에서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여긴 모르겠고 일단 반 쪽은 잘 모르겠어. 반 넘어가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지? 반을 넘어가시면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랬어요. E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뭐라고 주장해야 돼요? 얘 돈을 왜 안 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지금 소송에 나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계약상 소송에 내가 이겨야지 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내가 알 바 아니죠? 계약을 들먹일 거예요. 이해됐지? 계약을 들먹일 거예요.
내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는 1번 선택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P가 주장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당연히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여 나는 승소하지 않았으니 돈을 낼 수 없습니다. 계약상.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이건 어때요? E가 첫 번째 이건 쉽죠? 얘가 승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이겼다는 얘기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니까 돈 내란 말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소송에서는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일단 첫 번째는 뭐야?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P가 이 소송을 왜 하는겨? 수강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주장은 뭐예요? 저한테 돈 내라고 해주세요. 판사님 이거잖아. 그치? 이건 너무 틀림없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헷갈렸을 때 시간을 썼으면 여기 와서 후회하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선택지에서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뭐 어때? 어려운 집을 만났다? 어려운 선택지를 만났다? 우리가 장착한 마인드 상태는 어떤 상태야? 야, 이거 어려운데? 나와 함께 시험을 보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들이 지금 난리가 났겠구만. 심리적인 타격이 크겠어. 난 괜찮아, 제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는 100% 다들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게 오답률이 증명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넘어가다 보면 3번 딱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소송에서 이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여 두 번째 소송에서 아닌데? 얘 승소는 여기 있잖아. 요거만 정리하면 끝났지? 자, 여기 있어. 첫 번째 단계 2가 승소했지. P가 두 번째 단계에 승소했고 틀렸고. 첫 번째,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 상반되긴 해. 얘가 승소, 얘가 승소니까. 그렇지. 근데 얘는 건건이 사안별로 여기선 얘가 이긴 거고 여기서 얘가 이긴 걸로 둘 다 유효한 재판이 결과예요. 새로운 사안이 나왔을 뿐이죠. 끝. 됐지. 그러니까 이 지문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요. 유명한 지문이기도 하고 이 수능에 나오기 전부터 유명한 지문이고 내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가장 아주 명확한 설명이 돼요. 재밌는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얘를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사례에다가 사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사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보기를 놓고 한번 봅시다. 자, 보기 문제 나오면 우린 뭐야? 사례니까 본문에 있는 개념을 때려 넣는 거야. 자, 갑니다. 검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 했어요.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이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하였는데 됐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 빌려줬나 봐. 갚으라고 소송했어요. 그렇다면 갑이 주장하는 것은 어쨌거나 돈이 일로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한 거예요. 갚아야 된다. 자, 그런데 다시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 케이스. 됐죠? 자, 중요한 건 뭐야? 계약서. 본문에 있었던 사례하고 비슷한 걸 지금 써줬으니까 우리는 땡큐지 뭐. 계약서를 못 제시했어요. 제시하지 못했다. 됐죠? 계약서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자, 가와 나의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가 경우 들어가 봅시다. 가의 경우. 갑은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단, 저 뭐야? 계약서. 제시하지 못하고, 그 다음 뭐였다? 패소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계약서에 대한 뭐가 생긴 거야? 기판력이 생긴 거지. 그럼 계약서의 사안을 가지고 다시 다툼이 불가능하다. 끝. 됐지? 그냥 사례에다가 그냥 본문에 있었던 거 때려 넣으면 끝. 돼버렸지? 자, 그 다음에 나 경우로 케이스로 가봅시다. 나 경우. 법원은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가 또는 나의 경우. 자, 나의 경우.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따단 중요한 거 뭐야? 법원은 얘가 돈을 빌린 거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 첫 번째 포인트. 인정하면서 도도 갚기로 한 날을 2015년 11월 30일이라고 인정하여 따단 자 2015년 11월 30일
요것도 인정. 요것도 인정. 이게 감틀 날이라는 거 인정.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 야, 사례가 그냥 본문에 있었던 거 그대로야. 그날이 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또한 확정. 됐죠? 그죠? 그날이 이날이지 뭐. 되지 않아서 갚을 필요는 없어요. 라고 판결을 패소. 갑패소. 전부 다 패소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확정되었다. 그럼 우리 그냥 뻔하잖아. 뭘 기다려? 새로운 사안 중에도 이건 보기의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본문에 있는 거랑 그냥 똑같아. 완전히 똑같으니까 출제자가 3점을 거저 주셨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여긴 뭐야? 새로운 사안, 그 날짜가 돼야 되네. 그 날짜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한다? 바로 기한, 확실히 발생할 것. 됐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가의 경우에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가로 갔다면, 여기가 결론이라면 요거 가지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얘기죠. 따져. 자, 가의 경우 갑이 빌려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도록 그것은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하는 것이 맞지. 계약서는 일단 기판자를 가졌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끝. 자, 그 다음에 3번. 나의 경우 을은 15년의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이미 을이 갑이 패소하여 을이 이 날까지는 이 날이 되기 전까지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야. 그치? 날짜, 기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안입니다. 됐지? 새로운 사안이다. 거기는 끝. 자,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에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계약서? 갑은 같은 날 11월 30일,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이 날짜, 이 법원에서 인정해준 날짜가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자, 뭐라고 그랬어? 계약서가 발견되면이라고 돼 있지, 계약서. 됐지? 안 되죠. 왜냐하면 계약서는 이미 기판력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 날짜는 요걸로 결정이 됐어요. 요걸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법원에서. 확정이 됐다고. 무슨 말겠지? 이해됐어? 이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랑 따져보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안 되며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이 날짜로 확정을 해버렸거든요. 인정을 해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돼요. 자, 끝나버렸습니다. 자, 4번 마지막 4번 문제는 다 됐고, 그죠? 지시한다. 해제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지시한다가 아니지. 지칭한다. 무엇이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지칭한다가 더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사정이 생겼다는 형성되었다는 형성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 착착착착 일이 진전이 되는 과정이 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통 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를 뭐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한 몇 달 후에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형성이라는 건 이렇게 과정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정은 순간적이어서 발생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사정도 형성돼서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얘기고, 경유한다. 이걸 제일 많이 틀렸었어요. 이때 당시에. 경유한다는 건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건 뭐야? 비행기 경유. 비행기가 어느 지역을 지나서 간다고 쓸 때 경유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두 판결을 거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것이 어디를 거쳐서 간다, 지나간다가 아니에요. 얘는 두 판결을 한 단계, 두 단계 먼저 처리하고 다음 처리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건 경유라는 말 쓰지 않아요. 경유는 말 그대로 그냥 지나치는 것뿐이에요. 이해됐지?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하고 다음 이거 하고 해요. 알겠어?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휘 공부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문제로 나올 때 내가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한자어들은 또 출제될 수 있는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자어들이야. 뭐 말하겠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건 다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하이라이트 해놓고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지문에 친해지기 첫 번째 프로젝트 하나 끝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